제가 태국에서 들은 정말 오싹하고 기이한 귀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그 길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이 이야기는 장거리 여행 중에 겪은 끔찍한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나콘 사완에서 시작해 폐차분에서 끝나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콕에서 출발하여 여러 지방을 거치며 계속되는 일종의 여행이었습니다. 밤에 운전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야간 주행을 즐기는 분들이라면 특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이야기처럼 무언가를 보거나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운전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에서 듣고 계신다면 부디 신중하게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오라는 가명을 쓰는 한 분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때는 2022년 9월 19일, 한 번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방콕에서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는 야오씨 본인과 이제 막 3살이 된 아이 1명, 그리고 그의 형과 형수, 이모까지 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콕을 떠나 첫 번째 목적지인 콰이강의 다리 근처 강가에 위치한 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그 리조트는 콰이강의 다리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짐을 호텔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에는 콰이강의 다리 주변을 거닐며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철로나 다리 등 주변 경치를 사진에 담았죠. 콰이강의 다리에서 실컷 사진을 찍은 후에는 차를 몰아 깐짜나부리 지방의 다른 곳들을 여행했습니다. 가세 동굴이든 이런저런 폭포든 그들은 온종일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정말 즐겁게 여행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 30분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한 남자아이가 강가 나루토에 앉아 강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상의는 벗은 채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묵던 방은 강을 바로 마주보고 있는 방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바로 그 방 안에 있었고 그 남자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앉아있는 곳은 콰이강 강변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있는 남자아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누구랑 같이 왔니? 왜 거기 앉아있어? 물에 빠지겠다. 조심해. 강가에 앉아있던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또 돌려 마침내 그와 눈이 마주쳤고 그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나도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방의 분위기, 강가의 풍경 등 모든 것이 현실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방금 꾼 꿈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지만 억지로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9월 20일 정오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리조트를 떠나면서 어젯밤 꿈 이야기를 차에 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개꿈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정 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리조트를 나온 그들은 깐짜나부리 지방에 있는 한 폭포로 향했습니다. 그 폭포는 바로 에라완 폭포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5시가 거의 6시가 다 될 무렵 그들은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때 모두들 다른 곳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5명 모두 아직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폭포를 나와서 그냥 차를 몰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묵을 계획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잔다는 식이었죠. 그들은 차를 몰고 나오면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휴가가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깐짜나부리에서만 놀 거야? 그때 차에 있던 모두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지방으로도 가보자. 그들은 깐짜나부리 근처에 가볼 만한 다른 지방이 어디 있는지 각자 휴대폰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판부리 지방으로 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수판부리 근처에서 호텔을 잡아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아침 수판부리 지방의 명소들을 실컷 돌아다닐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그들의 차는 즉시 수판부리 지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길에 모두들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수판부리에 가면 이 식당에 가서 밥 먹자, 거기 가서 놀자, 저기 호텔에서 묵자 등등.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야오 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조수석에는 형수가 앉았습니다. 뒷좌석에는 어른 2명과 3살짜리 아이 총 3명이 앉았습니다. 수판부리로 가는 동안 형과 형수는 호텔을 계속 알아봤습니다. 빈 방이 있는지, 하룻밤 묵을 수 있는지. 하지만 가는 내내 전화해본 결과 그들이 묵고 싶었던 호텔들은 모두 만실이었습니다. 서너 군데 전화해봤지만 거의 모든 곳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전화 그만해요. 그냥 가서 직접 찾아봐요. 수판부리도 넓으니까 우리 묵을 만한 호텔 하나쯤은 있겠죠. 깐짜나부리를 떠나 한참을 달려 마침내 수판부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시계탑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한 축제를 마주쳤습니다. 적십자 바자회 같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파는 가게들, 콘서트,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5명은 차를 세우고 잠시 축제를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형과 형수는 아이에게 간식을 사주었고 그 자신도 길 내내 운전하느라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샀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소리를 구경하며 걸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지방에서도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들, 여성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축제를 즐긴 후 그들은 충분히 즐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만 출발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5명은 차를 몰고 빠레라이 사원을 지나 한참을 달린 후 한 죽집에 들러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호텔을 찾아봤습니다. 5명이 함께 잘 만한 호텔을 찾고 또 찾았지만 마음에 드는 호텔은 찾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은 이미 만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버스터미널 근처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버스터미널 근처에 도착하니 정말 많은 호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방이 모두 찼다고 했습니다. 방이 남아있는 곳은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축제가 열린 것이 북부 지방의 유명한 래퍼의 콘서트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22년 9월 20일에 그곳 축제에 가보셨던 분이라면 그날 밤 어떤 래퍼의 콘서트가 있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날 그는 호텔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콘서트와 적십자, 바자회 등이 겹쳐서인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은 이미 밤 8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계속 운전해서 가자. 수판부리를 떠나 나콘 사원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에 친척집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나콘 사원에 친척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이틀 정도 묵으면서 나콘 사원에서 놀 곳이나 찾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판부리에서 밤 9시가 조금 넘어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귀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판부리에서 나콘 사원으로 가는 그 여정 내내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나콘 사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후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고 이슬비도 간간히 내렸습니다. 그는 이 친척집에 자주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오는 것이라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절이 하나 나온다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야오 씨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이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콕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이 대충 어디쯤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계속 몰았고 마침내 한 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절에 도착하면 더 가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은 절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가다 보니 정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는 집이 정미소도 지나야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미소를 지나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다가 결국 처음 봤던 그 절 앞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금 이 절을 지나쳤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 차를 몰고 돌고 또 돌았습니다. 그렇게 돌다가 결국 그 절 앞을 3번이나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친척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차에 있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운전해도 결국 이 절 앞을 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또 지나고 그때 차에 있던 모두가 말했습니다. 일단 주유소부터 찾는 게 좋겠어. 다시 돌아가서 이 근처 호텔을 찾아도 되고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뭐라도 먹으면서 호텔을 대신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차를 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턴해서 친척집을 찾아 들어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친척집을 찾지 못했을까? 그는 그 친척에게 집으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 물어보려고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친척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하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결국 차를 돌려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형수는 구글을 검색하며 이 근처에 호텔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주변에는 호텔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사람 사는 집들만 있었고 호텔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근처 다른 지방을 찾아보자. 혹시 묵을 만한 호텔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친척집 근처를 빠져나오면서 그는 반제피 사이 군에 있는 한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재정비할 생각이었죠. 주유소에 도착한 후 그들은 차를 세우고 이것저것 먹으며 배를 채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사서 식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후 구글을 검색하며 다음에 어디로 갈지 찾아봤습니다. 마침내 모두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우리 폐차분으로 가자. 카오코에 가서 놀자. 아침에 일어나면 추운 공기와 안개를 느끼고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들떴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카오코까지 차로 가면 3시간 정도 걸릴 거야. 가는 길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아. 그냥 산길을 따라 쭉 가면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모두들 그래 그럼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가서 카오코 근처에 있는 호텔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폐차분 카오코에는 호텔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반피 사이에 그 주유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은 12시 10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오코에 있는 한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산을 끼고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길은 정말 험난했고 급커브와 무서운 커브길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반젠피 사이에서 출발하여 이용한 길은 중간에 산자 오포카오랑이라는 사당을 지나는 길 같았습니다. 반두피 사이에서 출발하는 동안 그들은 노래를 듣거나 귀신 이야기를 번갈아 들었습니다. 여정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주오는 차를 단 한 대도 보지 못했습니다. 뒤따라오거나 앞서가는 차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길 위에는 마치 그들의 차 한 대만 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가 보다. 자정이 넘은 시간에 운전하며 돌아다닐 사람은 없겠지. 심지어 마을 주민들의 차조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달려 비치대 도착했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간단히 요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길을 계속 달렸지만 여전히 동행하는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상향등을 켜고 달렸습니다.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끄려고 했지만 길 내내 한 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길 양옆은
온통 숲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앞쪽 길에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차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황색 불빛이 차선 중앙을 나누고 있었고 중앙분리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쪽에 이정표 기둥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주황색 불빛은 상향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둥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보았습니다. 앞쪽에 창백하고 하얀 피부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민머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그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이정표 기둥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차는 점점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차가 아이가 앉아있는 이정표 기둥 옆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그 아이가 그의 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헉! 소리를 지르며 놀라 차를 살짝 피했습니다. 백미러를 보았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를 멈출 용기가 없었습니다. 차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뭐야, 뭐야, 뭐야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그때 차에 있던 사람들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계속 가, 계속 가, 멈추지 마, 야오, 계속 가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렸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운전했습니다. 방금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차로 뛰어들었을까? 뛰어들었을 때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는 두려움에 떨며 운전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귀신 이야기를 끄고 대신 음악을 틀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 오른쪽으로 절이 하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절 앞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브길이 있었습니다. 그 커브길에는 승용차 한 대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의 후미등이 위로 들려 있는 것을 보았고 스페어 타이어와 차 밑바닥까지 보였습니다. 차가 마치 코를 박고 커브길 밖으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차에 있던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오, 속도 줄여, 속도 줄여. 그는 방금 본 차처럼 커브를 돌지 못할까봐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정말로 사고가 난 차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커브를 이탈해 그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던 길은 산길이나 시골길 같아서 아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는 이 차가 추락한 것을 아직 마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고 당연히 구급차를 부른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더 늦어지면 차에 탄 사람들이 더 심하게 다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야오, 갓길에 세워. 갓길에 세우고 저 사람들이 괜찮은지 좀 보자. 그 순간 그는 그 차를 지나쳐 왼쪽 깜빡이를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들을 도울 생각이었죠.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는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형수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비상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형수는 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떤지 보려고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했습니다. 야오 씨는 기어를 주차피로 바꾸고 비상등을 켠 후 차 문을 열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통화하며 다른 쪽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야오 씨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승용차가 사고 난 지점을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돌아본 순간 그가 승용차가 추락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절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 스스로 후진해서 올라오거나 더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적어도 굴러떨어졌다면 소리가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고요했고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자 그는 깜짝 놀라 형수에게 말했습니다. 형, 차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구조대원과 통화 중이던 형은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는 차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수화기 너머에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차에 뛰어올라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역시 차에 뛰어올라 문을 닫고 기어를 넣고 재빨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계속 운전하니 시간은 새벽 3시를 조금 넘었습니다. 마침내 빛의 산길로 접어들어 폐차분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 중간에 사당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 길을 낮에 운전해 본 적이 있어서 이 길이 거의 전부 급커브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간은 3시 반 정도였습니다. 그는 커브길이 있는 지점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산길로 접어들면서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 40분경 그는 할머니와 손주를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하나 들고 7살짜리 아이의 손을 잡고 그의 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이 할머니가 그들의 차가 가는 방향과 반대로 걸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안개가 자욱해서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니 할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차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근처에는 민가가 없었고 게다가 국립공원 산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손주를 본 것은 그뿐인 것 같았습니다. 차에 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차에 탄 사람들에게 방금 무엇을 봤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길이 급커브였고 게다가 오르막길이라 안개가 매우 짙었습니다. 그는 안개등을 켰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안개등을 켜도 길이 보이지 않아 결국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차 안과 밖의 온도를 같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운전하니 시간은 거의 새벽 4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창문을 열고 시속 40km 정도로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차에 있던 3살짜리 조카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조카는 뒷유리창을 보려고 의자 위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이 불러! 형이 부르고 있어! 그때 차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부른다는 거야? 조카는 말했습니다. 저 형이 불러. 그리고 조카는 형이 불러라고 말하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 차에 있던 모두는 조카가 본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에 있던 모두가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조카에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기 전까지 이미 너무 험한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을 지나자 조카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차가 폐차분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계속 운전하여 카오코로 올라가는 좌회전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늘은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GPS로 설정해둔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는 한 오후 6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 실컷 놀고 다시 돌아와서 잘 생각이었죠.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마침 리조트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시간에 체크인하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새벽 5시가 넘은 이 시간에는 산에 올라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리조트 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멋쩍게 웃으며 평소처럼 체크인을 했습니다. 리조트 주인이 물었습니다. 몇 분이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5명입니다. 어른 4세, 아이 하나요. 그 후 열쇠를 받고 평소처럼 방을 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모두들 몸을 풀고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 리조트의 방은 5명이 한 집에서 같이 잘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어컨을 켜고 잠시 누워 쉬었습니다. 여독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막 잠이 들려던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문에 달린 외시경으로 밖을 보았습니다. 방금 만났던 그 리조트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손에는 이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 리조트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방이 부족하셨나요? CCTV를 보니 한 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던데
셔츠도 안 입고 계셔서요. 추울 것 같아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는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리조트 주인이 한 말을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에 있던 모두가 서로 어색하게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리조트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있는데요. 방에만 있었고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리조트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 사람들이 모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어른 3명이 조카와 함께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내밀어 안을 들여다보더니 하나, 둘, 셋, 넷 하고 중얼거리고는 그를 쳐다보며 5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잠시 굳어 있는 것 같더니 방금 들고 왔던 이불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을 닫고 침대로 뛰어들어 바로 누웠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리조트 주인이 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얼굴은 어땠는지 물어볼 생각이었죠. 정오에 일어나서 모두 씻었습니다. 야오 씨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아 리셉션에 있는 리조트 주인에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젊은 직원 한 명만 있었고 리조트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아침 6시 조금 넘어 전화하셔서 저보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달라고 하셨어요. 원래 저는 정오쯤 출근하는데 사장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저보고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는 사장님이 본 것이 무엇인지,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명 야오 씨가 보내온 끔찍한 경험담의 전부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번 여행에서 깐짜나부리에서부터 이상한 일을 겪게 될 줄을요. 그가 꿈에서 본 남자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정표 위에 앉아있던 아이, 그리고 한밤중에 손을 잡고 걷던 할머니와 손주까지. 이는 정말 낯선 길을 밤에 운전할 때 겪을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밤에 낯선 길을 운전하게 된다면 부디 길에서 이상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 차를 세우거나 말을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하게 여행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